암도 당연히 낫게 된다는 거죠.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요. 비가 와야 풀이 자라잖아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재밌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칠레에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1400년 동안인가 비가 한 번도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짝찔끔 오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한 몇백 년 전인가요? 150년 전인가?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150년 동안 내릴 비가 온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막이 어떻게 해요? 온통 촉촉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꽃이 자라고 풀이 막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꽃과 풀이 자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곤충과 새가 또 막 날라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연이 우리 몸 안에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조건만 갖춰주면 돼요. 그럼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자, 아까 사막에서 꽃이 핀 조건이 주변의 환경이거든요. 뭐 쉽게 인간에게는 뭐예요? 먹는 거리, 또 살아가는 어떤 주변의 환경, 또 움직이고 운동하고 잠을 자고 이런 환경이거든요. 이것만 조건만 갖춰주면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아팠다 하더라도 쉽게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조건을 갖춘다라고 할 때 제가 4가지 요소라고 얘기하거든요. 4가지. 보물, 음식, 환경,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 요게 어느 정도만 갖춰주면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자연치유라는 말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연치유하면 자연요법이라고 흔히들 생각해요. 요법 하면서 저 자연치유하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물어보고 저 자연치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상담하러 올 때 물어보고 그건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요법이지. 자연치유라는 건 내 몸에 대한 치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내 몸에 안에 면역력, 효소력, 호르몬, 이제 혈관이 순환,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방해만 하지만 않으면 그냥 치유가 되는 게 자연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연치유라는 것보다 스스로 낫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스스로 낫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삶을. 어떻게? 치유를 방해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2번째로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치유한다, 저절로. 라고 하는 의미의 2가지 의미가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기억하신 걸 갖다가 삶에서 적용하면 쉽게 자연치유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속된 말로 당근이죠, 당근. 그 사막에도 꽃과 풀이 자라고 곤충과 새들이 날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암도 당연히 낫게 된다는 거죠.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완치는 암이 없어졌다 이게 완치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완치는 그런 5년 생존율, 7년 생존율, 10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하는 완치자를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암에서 벗어난 분들도 주변에 찾아보면 좀 있어요, 종종.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런 공부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나왔을까?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치료받고 고생하고 사느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자연에 좀 벗삼아서 살아보자. 그러다 뜨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 같지만 포기한 건 아니죠. 뭐죠? 마지막 길을 찾아본 거죠. 그게 긴지 모르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 들어가서 텃밭 가서 싹이 나고 햇빛을 보고 이런 힐링의 생활을 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암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눌러 앉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생활을 꾸준히 잘 하고, 물론 도시로 이사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유지해서 도시에서도 자주 숲 산책 가고 현미채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봉사하는 마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기본적인 그 몸의 시스템은 잘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암은 물론이고요. 사실 암 정도를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심장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이 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쓰러져서 응급실 옛날 같으면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죠. 왜냐면 응급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병원 같은 의사들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응급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급치료를 받고 소생이 됐을 경우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시는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빌 클린턴이거든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원래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빌 클린턴이 좋아하는 음식 한번 쳐보세요. 뭐가 뜰 것 같아요? 육식 쫙 뜨요. 물론 최근에 이제 채식도 뜨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역시 심장마비가 왔는지, 심근경색증이 있어서 그런지 수술을 2번을 하죠. 한 번은 바이패스라고 해서 그 혈관을 이렇게 돌리는 수술을 한 번 했고요. 또 한 번 그게 또 막히니까 스텐트라고 해서 박았어요. 관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또 이제 2번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이제 주치가 한 분이 이러죠. 또 다시 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참에 좀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고 채식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참 현명한 거죠. 그 이후로 바로 채식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채식 전도사인데 그 이후로 이제 현재까지 약 안 먹고 살거든요.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모든 질병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안 되는 건 있어요. 무슨, 저기 사지가 절단돼서. 이건 접합수술 외에는 안 되죠. 물론 접합에서 당이 붙으면 더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불가역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치유 갖고 있는 대단한 힘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자연치유력이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뇌세포가 죽잖아요. CT가 좀 이제 하얗게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부위는 분명히 죽었어요. 왜냐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는 다 재생이 되니까, 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재생이 되니까, 일부 잘라내도 문제는 없지만, 뇌세포는 이제 재생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일했던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손을 움직여서 사지마비가 오는 건데요. 사지가 마비가 와도요. 계속 이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인이 믿고 계속 움직이고 쉽게 가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또 옆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 부위는 일은 못하지만 그 주변에서 요 세포가 했던 일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완벽하진 않죠. 아무래도 그 처음과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거지만 티 거의 안 날 정도로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치유의 힘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모르니까 사지가 마비오면 이제 침 좀 맞고 어쩔 수 없죠. 사실 그리고 또 치료에 전념할 수도 없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때. 그럴 때 대부분 포기하다 보니까 완전 마비가 오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몸이 망가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뇌졸중이 왔다 해서 이게 못 움직여. 그래서 지금에도 움직일 수만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고 또 현미채식을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즉 긍정적으로 또 의지력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건 벌떡 일어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라도 몇 개월 뒤에.